밤이 깊어가는 시간, 지혁은 프러포즈의 말이 흩날리듯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보아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하자 단순한 네 글자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 은호의 눈물이 떠오르고 성재의 분노가 스쳐가고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까지 겹쳐지는 이 순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고 보아의 눈빛은 점점 불안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카페 앞에 홀로 선 은호는 전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배와 마주 앉아 안 어울린다는 차가운 말을 들었을 때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정말 끝일까? 다시는 웃으며 선배를 볼 수 없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지만 동시에 지혁을 향한 미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꺼내어 메시지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하는 그녀의 손끝은 애타는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 시각, 성재는 은호의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운 채 한참 동안 머뭇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림자 하나가 오가는 모습에 그의 가슴은 조급하게 뛰었습니다. 은호야, 난 아직 아무 말도 못했는데. 늘 뒤에서 내 마음을 지켜만 봤는데. 더 이상 이렇게만 살 순 없어. 그러나 막상 문을 두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지혁과의 대립이 떠오르고 친구와의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갈라져 버린 균열이 성재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결국 차 시동을 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한편 지혁의 집. 그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사직서를 꺼내 들고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나의 선택이 맞는 걸까? 회사를 떠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 이미 난 너무 지쳐버렸어. 낙하산 인사에, 끝없는 갈등에, 이제는 은호까지 그의 눈가에 스치는 기억은 지난 수년간의 회사 생활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을 챙기던 순간, 작은 성취에 기뻐하던 순간,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웃던 순간.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한 듯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아버지 이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벗어 걸고는 씩 웃어 보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오늘은 내가 좀 웃었으면 좋겠다. 아버진 은퇴했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다. 내가 나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지혁은 순간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의 후회 섞인 미소는 그의 결정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은호는 카페 안에서 오수정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나 더 이상 선배랑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정은 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고백하는 게 왜 잘못이야? 오히려 용기 낸 거지. 근데 선배도 마음이 흔들린 것 같던데. 순간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선배가 흔들렸을까? 아니면 그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혁은 무심한 듯 다가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얘기 좀 하자. 지혁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지자 은호는 순간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지혁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또 제가 선배한테 부담 주면 안 되는 얘기라면 듣고 싶지 않은데요. 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여기서 정말 끝내자. 내가 다시는 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는 미련 남기지 않게. 그 말에 은호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물 대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배, 끝내는 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제 마음을 누가 대신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공기는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세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성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지혁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또 은호 마음 짓밟는 거냐? 단호하게 잘라내면 그게 은호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그냥 두려운 거잖아. 상처받을까봐, 흔들릴까봐. 지혁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성재야, 사랑이라는 게 다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냐? 난 은호를 아꼈어. 하지만 그건 후배로서였어. 그래서 선을 그은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성재의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최선? 그건 내 변명일 뿐이야. 결국 내가 상처 입기 싫어서 내 감정이 복잡해질까봐 도망치는 거잖아. 내가 은호를 진심으로 아꼈다면 그렇게 쉽게 잘라낼 수 없었을 거야. 은호는 두 사람의 말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감정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지혁과 성재는 서로의 가슴속 깊은 상처를 들춰내며 맞붙었고 은호는 그 한가운데서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두 사람 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진심을 전했을 뿐인데. 그녀의 눈에는 결국 눈물이 맺히고 말았습니다. 장면은 전환되어 집에 돌아온 은호는 혼자 거울 앞에 앉아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선배를 좋아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나만 벌을 받는 것 같을까? 그리고 천천히 떠오르는 기억. 지혁이 처음 자신을 따뜻하게 챙겨주던 순간, 함께 웃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희미한 불빛처럼 스쳐가며 가슴을 더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지혁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사직서가 놓여 있었고 그는 펜을 들어 결심하듯 서명을 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나는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아직 여기서 버텨야 하는 걸까?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지혁아, 오늘은 내가 좀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그 한 줄은 지혁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사, 사랑, 가족. 어느 하나도 쉽게 놓을 수 없는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재는 술집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뒤에서 바라만 봤을까? 왜 지혁한테 휘둘리기만 했을까?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한다. 은호를 지켜야 해.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이는 곧 앞으로 펼쳐질 삼각관계의 더 큰 불길을 예고했습니다. 늦은 밤, 지혁은 창가에 앉아 창밖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마음은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눈물, 성재의 분노, 아버지의 쓸쓸한 웃음이 뒤엉켜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보하였습니다. 지혁 씨, 오늘 대답 못한 거 내일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짧고도 단호한 메시지.
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보아의 진심 어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자라는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의 삶을 붙잡으려는 간절한 손길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혁의 가슴은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무겁게 요동쳤습니다. 은호야, 난 왜 너를 이렇게 쉽게 놓지 못하는 걸까? 다음 날 카페에 나타난 정보아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 지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며 두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아는 은호에게 미소를 보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혁 씨와 오래된 인연이에요. 그 말에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반가워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국 선배 마음에는 내가 없었던 걸까? 난 그저 후배였을 뿐이었나? 라는 씁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혁과 보아는 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아는 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혁 씨, 나는 오래 기다렸어요. 당신이 내게 마음을 줄 수 있을 때까지.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당신 곁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보아, 씨,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회사도 그만두고 사람 관계도 다 어긋나고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보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옆에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나였으면 해요. 은호 씨는 당신의 후배잖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지혁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은호의 눈물이 떠오르며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침묵했고 보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기다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아니에요. 장면은 전환되어 성재는 헬스장에서 강도 높게 러닝머신을 뛰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얼굴을 적셨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겠다. 은호야, 이번만큼은 내가 지켜낼 거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잠깐 볼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메시지를 본 은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알겠어요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이상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며 손에 무겁게 든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 조옥래가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갈 회사도 없는데 왜 그렇게 바쁘게 다니노? 니도 좀 쉬어라. 이상철은 웃음을 지었지만 속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집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나는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내 화려한 날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밤이 찾아오고 은호는 약속 장소로 나섰습니다. 어두운 공원 벤치에서 성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사실 오래전부터 너 좋아했어. 내가 지혁한테 고백할 때마다 난 뒤에서 마음을 삼켰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그렇게 못하겠다. 은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재야,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선배한테도 거절당했고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 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기다릴게.
내가 나를 봐줄 때까지.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멀리서 지혁이 우연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앉은 은호와 성재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게 옳은 걸지도 몰라. 난 선을 그었으니까. 하지만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거지?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진심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지혁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뵙겠습니다.